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과 매국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나라와 친하게 지낸 행위 자체를 애국이나 매국이라고 규정짓진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빼고요. 그보다는 그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분들은 참으로 애국이라는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양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정의기억연대 등 7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을 꾸며진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6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촛불문화제는 약 한 주 간격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인 김강현 씨는 지소미아는 한미 군사동맹을 구축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동북아와 한반도 냉전체제, 남북대결 분단을 고착시킨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애초에 체결돼서 안 되는 협정이었고 체결되더라도 즉각 폐기됐어야 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것을 환영하며 재연장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보세요, 김강현 씨.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이 정부에서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일본을 꼭 배제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지금도 그럴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당신 머릿속에 있는 소위 뇌피셜 말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걸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전쟁 속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번 지소미아 종류는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중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실을 아베에게 제공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참으로 어이없기 짝이 없는 흑백 논리이군요. 지금 국제관계가 적과의 동지만으로 설명되는 그런 단순한 세상입니까? 대학 교수라는 분이 참으로 어이없는 흑백 논리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데에서 참으로 통탄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서군 한국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드디어 지소미아가 파기됐다. 이 모두가 광장에서 정성을 모은 10만 촛불 시민들의 힘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아베 정권이 거듭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욕보이는 이유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하기 위한 것, 일본의 평화 시민들과 연대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의 정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SNS에서 논란이 됐던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애꿎은 일본 시민에게 화풀이해서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일본 시민들을 보호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태우 운영위원장 또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그는 몇몇 시민들이 한일관계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일관계 해결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 사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동원했던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촛불 집회를 열심히 했지만 정작 전범기업들을 향한 규탄은 부족했다.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 신인철 죽음 등 기업들이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기업들의 원전 부품이나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들 제품을 사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박서곤 대표님, 그리고 이태우 운영위원장님, 애초에 이런 한일관계를 만든 것은 당신같이 이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에 빌붙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왜 지금도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에 규탄 성명도 발표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게 진짜 진보의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신들을 진보가 아니라 수구 태고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문화제에 5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종이컵에 끼운 촛불과 함께 노 아베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고 어린 자녀와 함께 손잡고 가족 단위로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도 보였다고 합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촛불이 이긴다, 끝까지 간다, 아베는 사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촛불 문화제를 마치고 일본 대사관과 조선일보 사옥, 시청 앞까지 행진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구호들입니다. 촛불을 당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부터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정부의 항거에서 촛불을 든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알바쯤으로 몰아붙일 거 아닙니까? 촛불은 당신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신들의 동조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모든 주장에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촛불이 당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만 시민들입니까? 당신들에게 반대하는 국민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당연히 이 집회에 대한 대부분의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제까지 반일 선동이 먹힐 것 같으냐는 조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더 시급한 건 노 아베가 아니라 노 조국이다,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매국노다 라는 매우 강한 비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아예 언론이 보도조차 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면서 이런 집회는 최대한 포장해서 좋게 보도해주는 저희가 무엇이냐는 의의를 제기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열린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들이 메인을 간 반면 저 반일 촛불 집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는 악의적인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도 정당인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정의당은, 그리고 여타 정당들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하지도 않는다는 건가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집회를 보면서 저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분류는 저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자유한국당 같이 자신들이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 진영이나 북한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매국노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의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주장이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된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